어느 늦봄 주말 아침, 나는 언제나처럼 늦잠을 자고 느긋하게 일어났다. 달콤한 휴식이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몸이 무겁고 피곤함이 가시질 않았다. 이러한 상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건강한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다. 이전부터 들어왔던 일주일 건강한 식단 챌린지에 도전하기로 결정했다. 이왕 시작하기로 한 변화라면 철저히 해보자는 각오로 주말을 활용해 장을 보고 계획을 세웠다. 첫째 날에는 평일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아침 식사로는 아보카도, 토스트와 푸른색으로 물든 스무디 볼을 준비했다. 처음에는 올리브 오일과 약간의 소금을 뿌린 아보카도의 담백한 맛이 다소 밋밋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이 자주 갔다. 점심으로는 크레페처럼 얇게 부친 오믈렛에 시금치와 토마토를 곁들였다. 저녁은 쫄깃한 두부와 다양한 채소를 활용한 볶음을 만들어 먹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따뜻한 허브티 한 잔을 마셨다. 둘째 날, 이미 전날의 활기찬 기분을 간직한 채 일어났다. 아침 준비도 조금은 수월했다. 식단을 잘 유지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아침은 귀리죽 과자를 익은 바나나, 약간의 견과류를 올려 먹었다. 설탕 대신 꿀 한 스푼을 더하니 충분했다. 점심에는 구운 연어 스테이크와 퀴노아 샐러드를 먹었고 저녁으로는 뜨끈한 렌틸콩 스프를 만들었다. 소화를 돕는다는 생각에 산책도 다녀왔다. 배고픔이 가장 조용히 스며드는 셋째 날, 약간의 유혹이 찾아왔다. 아침에는 반신반의하며 그릭 요거트를 떠먹었다. 하지만 꿀과 구운 그래놀라, 블루베리 조합은 다시 의욕을 불어넣기에 충분했다. 오후에는 피곤이 밀려오자 감미로운 디저트가 떠올랐다. 그러나 미리 준비해둔 초콜릿 푸딩 대신 건강하게 만든 블랙빈 브라우니를 선택했다. 저녁으로는 토핑이 가득한 치킨 샐러드로 하루를 풍성하게 마무리했다. 넷째 날부터는 식단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마음속 불안함이 사라지고 안정감을 찾았다. 점점 조리하기 쉬운 요리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날 아침은 슈퍼푸드로 알려진 치아씨드 푸딩과 베리를 함께 먹고 점심으로는 토마토와 가지를 활용한 파스타로 활력을 찾았다. 저녁에는 집에서 만든 감자와 당근 크로켓을 오븐에 구워내었다. 다섯째 날이 되자 규칙적인 식단과 생활 패턴에 몸이 적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침으로는 간단한 스크램블드 에그와 아룰라 샐러드를 먹고 점심에는 호박수프와 완두콩을 곁들인 닭가슴살 요리를 만들었다. 저녁에는 코코넛 오일로 구운 야채와 적당히 익힌 흑미밥으로 식사를 마쳤다. 여섯째 날, 식사를 계획하는 것이 어느새 익숙해졌다. 밝은 아침 햇살과 함께 일어나 미소를 지으며 미소 된장국으로 하루를 열었다. 점심에는 병아리콩 샐러드와 통곡물빵을, 저녁에는 키토김밥으로 마무리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함으로써 식사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었다. 드디어 일곱째 날이 찾아왔다. 아침으로는 과일과 함께 가벼운 요거트 파르페를 먹고 점심으로는 집에서 즐기는 수제버거 파티를 열었다. 두툼한 버섯 패티에 신선한 야채를 올려 건강하지만 든든한 한 끼 식사를 했다. 저녁은 취향을 가득 담은 코코넛 그린 카레를 만들어내었다. 이 일주일은 많은 변화를 증명했다. 식단 챌린지를 하면서 몸도 가벼워졌지만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상을 바라보게 된 것 같았다. 처음에는 도전이라는 단어조차 버거웠지만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을 얻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믿는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던 나에게 찾아온 구세주는 다름 아닌 스트레스 해소 명템이었다.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명템을 모으게 되었고 이 리스트는 꾸준한 실험과 경험으로 얻은 10가지 비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첫 번째 명템은 일기 쓰기다.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를 쓰는 것은 나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일기를 쓰며 느낀 점은 내 감정의 일기예보를 작성하는 것 같았다. 비록 두서 없이 써 내려간 글이었지만 그 속에서 내 마음속 구름과 맑은 하늘을 구분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명템은 명상이다. 처음에는 명상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나 싶었다. 하지만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동안 내 마음은 정리되었고 스트레스가 천천히 사그라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루 10분이라도 집중해서 명상하는 것은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세 번째는 뜨거운 목욕이다. 향기로운 입욕제를 물에 풀고 천천히 몸을 담그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풀리는 기분이었다. 이 경험은 마치 내 안의 긴장을 물속으로 흘려보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목욕 후에는 부드러운 목욕 가운을 걸치고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마시며 지친 몸을 쉬게 했다. 이어서 네 번째 명템은 서핑이었다. 물과 파도가 주는 시원함, 바다 내음과 짭조름한 바다바람에서 오는 힐링은 오롯이 내 것이었다.
서핑을 하면서 느끼는 곤두선, 아드레날린이 스트레스 해소에 끝내줬다. 파도를 타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험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짜릿했다. 다섯 번째 명템은 소설 읽기이다. 현실을 잠시 잊고 흥미로운 이야기에 빠져들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었다. 특히 스릴러나 판타지 같은 장르는 내 일상의 걱정을 일시적으로 떨쳐버리게 했다. 책장을 넘기며 새 국면을 맞이할 때마다 스스로도 이 모험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 들었다. 여섯 번째로는 반려동물과의 시간이다. 우리 집 강아지 망고와 뛰어놀거나 그의 천진한 눈망울을 바라보면 모든 고민이 잠시 망각된다. 마치 강아지의 따뜻한 체온이 내 마음의 얼음을 녹이는 것 같았다. 반려동물과의 시간은 순수한 행복을 준다. 일곱 번째 명템은 요가다. 요가는 단순한 스트레칭을 넘어 내 체력과 마음을 조절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몸의 긴장을 풀고 호흡을 조절하며 스트레스의 무게를 덜어냈다. 다양한 자세를 통해 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경험했다. 여덟 번째는 댄스로, 특히 혼자서 춤을 출 때 발견되는 즐거움이란 상상 이상이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며 박자에 맞춰 느껴지는 쾌감은 스트레스를 싹 날려버렸다. 그날 하루의 스트레스를 음악 바람에 날려보내는 느낌이었다. 아홉 번째 명템은 공원에서 산책하기였다. 자연과의 소통은 다양한 미디어에서 해방감에 달했는데 걷기만 해도 나무와 하늘이 내게 손을 내미는 것 같았다. 걷는 동안 머리는 맑아졌고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마지막 열 번째 비법은 요리하기였다. 아무리 피곤해도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는 건 늘 설렘을 주었다. 몰두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요리의 매력은 마법처럼 느껴졌다. 그 결과로 탄생한 맛있는 한 접시는 저녁 식탁 위에서 또 다른 작은 행복을 선물했다. 이렇게 나의 스트레스 해소 명템 중 일부는 작은 일상의 변화만으로도 나에게 긴 휴가를 보내준 것과 같은 느낌을 주었다. 이 비법들은 나의 일상 속에서 언제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도와줄 친구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이 비법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남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끊임없는 업무와 지친 일상 속에서 체력 부족을 느낀 나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초간단 운동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밖에 나가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집이라는 편안한 공간에서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운동법이 필요했다. 나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다양한 운동법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몇 가지를 골라보기로 했다. 첫 번째는 스쿼트였다. 스쿼트는 하체의 근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동작이 간단해서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하루에 10회씩 세트로 시작했고 점차 늘려가면서 다음 주에는 20회 세트까지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은 푸시업이었다. 푸시업은 상체 근력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인 운동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처음에는 단 몇 개밖에 할 수 없어서 약간의 좌절감을 느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무릎을 대고 시작하는 이 푸시업으로 점점 횟수를 늘려나갔다. 세 번째로 시도한 운동은 플랭크였다. 플랭크는 몸 전체의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데 좋았고 시간만 잘 조절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겨우 30초를 버틸 수 있었지만 하루하루 시간 목표를 조금씩 늘려가며 그 순간의 고통을 극복해 나갔다. 마지막으로 버피라는 전신 운동을 알아보았다. 버피는 몸 전체의 체력과 근력을 단련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다. 버피는 특히 심폐지구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어서 단시간 내에 큰 운동 효과를 얻고 싶을 때 매우 유용했다. 나는 이 운동을 통해 체력 향상을 목표로 잡고 처음에는 2세트로 시작해 점차 5세트까지 늘려갔다. 이렇게 여러 가지 초간단 운동법들을 시도하며 집에서도 충분히 건강을 챙길 수 있음을 깨달았다. 물론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규칙적인 운동으로 인해 얻어지는 건강과 에너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집에서도 충분히 운동할 수 있고 특히 이러한 간단한 운동법들은 일상 속에 쉽게 녹아들 수 있어 오랜 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게 지속할 수 있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잠깐의 시간을 투자해 이 운동들을 하고는 하는데 확실히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물론 처음에는 몸이 뻐근하고 힘들지만 어느새 몸이 가벼워지고 평소에도 활력이 넘치는 것을 보며 스스로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낀다. 운동은 삶의 질을 높인다는 말을 몸소 체험하게 된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건강을 중시하는 왕국이 있었다. 이 왕국의 주민들은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늘 고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국의 지혜로운 치료사가 슈퍼푸드라는 마법 같은 음식들이 존재한다는 소식을 왕에게 전하였다. 이 슈퍼푸드들은 사람의 몸을 강화해주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첫 번째로 소개된 슈퍼푸드는 블루베리였다. 이 작은 과일은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몸속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한다고 한다. 왕국의 시민들은 매일 아침 블루베리를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두 번째는 연어였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왕국에서는 특별한 날마다 연어 요리를 준비하여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세 번째는 케일이었다. 채소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케일은 비타민 K와 비타민 C,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뼈의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강화시켰다. 왕국의 농부들은 풍부한 케일을 재배하여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했다. 네 번째로 유명한 슈퍼푸드는 호두였다. 뇌 모양을 닮은 이 견과는 뇌 건강을 증진시키는 식물성 오메가3 및 항산화 성분이 많았다. 왕은 지혜를 상징하는 호두를 귀중한 선물로 외국 사절들에게 전하면서 왕국의 건강 비결을 널리 알렸다. 다섯 번째는 귀리였다. 귀리는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소화 활동을 돕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아침 식사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왕국의 사람들은 귀리죽을 먹으며 하루의 에너지를 충전했다. 여섯 번째 슈퍼푸드는 아보카도였다. 숲의 버터로 불리는 아보카도는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 심장 건강에 좋고 피부를 매끄럽게 하는 비타민 E도 많았다. 왕국의 피부미인들은 아보카도를 아침으로 즐겼다. 일곱 번째, 시금치는 혈압을 조절하고 눈 건강에 좋은 식이철분과 비타민 A가 많아 왕의 정원 한켠에는 언제나 싱그러운 시금치 밭이 있었다. 왕은 손님들에게 시금치 샐러드를 대접하며 왕국의 농산물의 식감과 맛을 자랑했다. 여덟 번째로 채택된 슈퍼푸드는 고구마였다. 베타카로틴이 가득하여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고구마는 자연적으로 단맛이 있어 왕국의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왕국에서는 겨울철마다 고구마 축제를 열어 사람들에게 온기를 안겨주었다. 아홉 번째는 비트였다. 비트즙은 혈액순환을 돕고 운동 수행 능력을 높여주어 왕국의 병사들이 전장에 나가기 전 필수적으로 섭취하던 음료였다. 또한 비트의 아름다운 붉은색은 축제의 장식을 더욱 화려하게 장식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다크 초콜릿이었다. 코코아 플라바놀은 혈관 건강에 좋으며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일상의 활기를 되찾게 해주었다. 특별한 날, 왕국에서는 다크 초콜릿으로 만든 케이크를 나누며 주민들의 달콤한 행복을 빌어주었다. 이렇게 왕국의 사람들은 슈퍼푸드를 매일의 식단에 포함시켜 조화롭게 먹었다. 그 결과 왕국의 주민들은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었으며 이 소식은 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슈퍼푸드를 활용한 건강 비결은 왕국을 넘어 전 세계로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